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아주 유쾌하고 달달한 하루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부터 업무를 시작하면서부터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민생 경제를 살리는 일을 가장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1호 지시가 비상경제 대응 태스크포스 신설이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어제 회의를 직접 주재했죠. 이 회의가 밤에 열렸습니다. 저녁 7시 반부터 밤 9시 50분까지 그러니까 2시간 20분 동안 비상경제 대응 회의를 한 겁니다. 임기가 시작된 첫날부터 야근을 하면서 가장 시급한 과제인 민생 경제 살리기에 나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늘 놀고 술에 찌들어서 출근도 안 하고 출근하는 것처럼 거짓말로 가짜로 차량을 보내고 그런 이상한 대통령과 함께 살았었는데 이제야 일하는 대통령을 보게 됩니다. 이제야 정말 나라가 좀 나라다워지는 게 아닌가,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이 회의는 아무래도 그 추경 예산이 주요 회의가 되겠죠. 추경이 지금 한 21조에서 35조까지 많게는 이렇게 해서 추경을 편성해서 민생 경제를 살피는 그런 회의였습니다. 적극적인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그런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던 거죠. 어제 기재부라든가 산업부, 국토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등 해서 한 10여 명의 차관 그리고 실국장들이 모였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전화번호를 모두 다 저장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작고 세세한 발상 또 입법적 요구사항 있으면 나한테 언제든지 직접 전화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구청장만 돼도 자기 전화번호 안 까거든요. 대단한 그냥 업무용 폰 따로 개인 폰 따로 두고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별거나 되느냐 그러는데 이 나라는 이제 대통령까지 자기 개인 번호를 공무원들에게 까고 그러면서 입법사항이 있다거나 세세한 발상 경제를 살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게 갑자기 생각이 나면 나한테 직접 전화를 하라라고 전화번호를 깐 겁니다. 참석자들이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전화번호를 저장을 했다 그러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거꾸로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뭐가 생각이 나고 좋은 정책이 생각이 난다든가 어떻게 해서 우리 서민 경제를 살릴 것인가가 갑자기 저녁 먹다가라도 생각이 나면 나한테 직접 전화를 해라. 그런 이야기죠. 그것은 나도 너희한테 직접 전화할 수 있다. 너 잘 챙기고 있느냐?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정말 일을 열심히 해야 할 겁니다. 이분은 그냥 대충 술이나 먹고 검사짓거리나 하다가 대통령 한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기초자치단체장부터 광역단체장 그리고 거대 제1당을 국회 제1당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일 잘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냥 이재명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의 서사도 그렇지만 이 사람이 그동안 해온 일을 보면 이 사람한테 맡기면 정말 잘하겠네 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남시장 할 때 그런 모습들, 경기도지사 할 때 모습들을 다 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국민들 편에서 서민들 편에서 일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들 특히 고위공무원들 놀고 먹는 공무원들이 있었다면 아마 먼저 사표를 내는 게 좋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공무원들이 정말 빡세게 공직사회가 돌아갈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도 하위직 공무원들은 죽거라고 일을 했죠. 그렇지만 고위직들은 자기 승진에나 관심이 있고 나는 그 다음 가는 길이 어디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죠. 자, 하여튼 대통령은 이 정도 돼야 됩니다. 내 전화번호 내 깔게. 너희들도 내 전화 잘 받아야 돼. 너희들도 나한테 전화해. 그래서 이 나라를 한번 우리가 제대로 만들어 보자 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정말 그 되먹지 못한 괴물 같은 대통령이 앉아있고 지 마누라는 또 뒤에서 뇌물이나 바쳐 먹고 아이고 이런 자들이 3년씩이나 이 나라에
대통령실에 둥지를 틀고 앉아 있었으니까 나라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야 우리는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보게 됐다. 이제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러니까 곧바로 오늘 바로 주식시장이 폭발했지 않습니까? 오전에 열자마자 코스피가 전일 대비 50.22포인트, 그러니까 1.881%가 올라버렸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 1.81%가 올라간다는 게 진짜 이거 어디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바로 이제 10개월만, 거의 1년 만에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경제 정책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것이 주식시장이잖아요. 코스피가 이렇게 오른 거, 이것은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그대로 반영이 됐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 자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샀겠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딱 취임을 하면서 외국인들도 우리 주식을 굉장히 많이 사게 된다는 것이죠. 그동안에는 굉장히 불안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자체가 윤석열이라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했어. 그리고 국민의힘이라는 저 못된 자들이 여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안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제 해소가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 주식 오른다고 그랬죠. 다들 사셨습니까? 예. 저는 안 샀습니다. 뭐 돈도 없고 그렇지만 제가 주식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어서 안 샀는데 좀 아쉽긴 합니다. 내가 뻔히 오를 거 다 아는데 앞으로도 계속 오른다니까요. 주식 5천까지 간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당시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강남에 가서 그런 거 공약했거든요. 코스피 5천까지 올려놓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2,800이니까 앞으로도 한 2배 정도 오른다. 이 정도는 가야 대한민국의 경제가 살아났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경제는 확실히 살아날 겁니다. 추경에서 돈이 풀리고 그것들이 핏줄처럼 돌게 된다면 경제는 사는 것이죠.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삽니다. 돈을 꽉 묶어놓고 나라 창고에다가 한국은행에다 돈만 처음 묻어놓고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51조가 쌓여 있어 돈이. 국민들은 다 죽게 생겼는데. 물론 코로나 지원금은 그때 좀 풀긴 했지만 지금도 민생 경제를 살핀다는 것은 지금 국민이 어려우면 돈을 풀어야 된다니까요. 나라가 왜 세금을 걷어갔습니까? 지들 먹고 살려고 세금 걷어간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정말 어려울 때 그 세금을 풀어서 국민들이 먹고 살게 해주는 것. 그런 것들이 기본소득인 겁니다. 이재명표 기본소득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 명칭이 우리는 실용정부인가 될 건가 어떻던가 이랬는데 국민주권정부로 이름이 확정이 됐습니다. 김영삼 정권을 문민정부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 정부,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였는데 그동안에 이명박, 박근혜 이런 애들은 명칭도 없었어. 그냥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정권이 별칭을 붙였습니다. 국민주권정부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나라. 그것을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께 실현시켜 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김민석 의원이 국무총리에 내정이 됐어요. 이제 오늘 자기 사무실로 인사청문회 준비해야 되니까 출근을 했는데 국민의 집단 지성을 하늘처럼 받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이 제2의 IMF 상황과 똑같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고 국무총리 내정자도 이렇게 우리가 지금 IMF 상황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맞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수 진작, 경제 살리기 이런 데 앞장을 서야 합니다. 경제 살리기 한다고 이야기하니까 밖에서 비행기가 축하 비행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 스튜디오가 내 사무실이 방음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밖에서 개가 짖어도 소리가 들리고 옆에 초등학교에서 운동회 한 날은 방송을 못 해요. 너무 시끄러워. 근데 지금 또 이재명 정부 탄생, 국민 주권 정부가 탄생하니까 비행기가 지금 막 위에서 하면서 축하 비행을 하고 있는데 오색 뭘 좀 뿌리고 있나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김민석 총리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끄럽게 밖에서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러면서 기자가 물어봤어. 대통령님께서 딱 특별히 당부한 게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직접 총리를 맡아달라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발표해버린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따로 당부 말은 하지 않았고, 그랬지만 알아서 전력 투구해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아주 그냥 싱글벙글 하면서 출근을 하시던데, 그동안 고생 많이 했죠. 이분도.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손발을 잘 맞춰서 일을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분은 물론 믿을 만한 분이죠. 그동안에 내공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니까. 중간에 약간 그 리스크가 있었지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모두 씻고 이제 대한민국 주권 정부, 국민 주권 정부에서 초대 국무총리가 내정이 됐지만 사실 뭐 청문회 끝나면 바로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분이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나라가 정말 막 이 쏜살같이 앞으로 달려갑니다. 이 적폐청산들 반드시 해야죠. 내란 특검 해야 되고, 김건희 특검 해야 되고, 최상병 특검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오후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에 거부권 해가지고 자기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했던 저 괴물 윤석열이가 사라지면서 이제 국민들이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최상병은 왜 죽었는지, 누가 그런 지시를 내려가지고 그 젊은 어린아이가 그렇게 물살에 쓸려가서 유명을 달려야 했는지, 이런 것들 누가 그리고 수사를 방해하고 누가 막았는지 이런 거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최상병 부모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런데 그것을 진상을 좀 밝히자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하겠다고 거부권을 행사했고, 지 마누라 맨날 이상한 도둑 뇌물이나 받고 주가 조작이나 하고 이거 좀 알아보자, 탈탈 털어보자 하니까 그거 거부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내란 일으키고. 그래서 이 세 가지 특검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검사 수만 새 특검 하면 한 100명이 넘는다 그래요. 예, 100명이 넘는 검사가 탈탈 털게 되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뭐 특검이 진행된다고는 하지만은 지금도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뭐 종결 처리된 것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다시 특검으로 넘어와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된다. 검찰도 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들이 그동안 괴물 윤석열과 한 몸이 되어가지고 지금 뭔 짓을 했습니까? 오죽했으면 대통령께서 지금 다른 국무위원들 다 사표 낼 때 박성재 것만 수리를 했겠어요. 법무장관 것만. 과는 탄핵을 했어야 되는데 헌재에서 갑자기 살려줘가지고 다시 며칠 동안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박성재 것은 수리를 했어요. 그래서 박성재는 이제 법무장관이 아닙니다. 예. 박성재도 내란 특검에 불려나가야 된다. 그런 거죠. 어제 뭐 취임하면서 취임하고 점심을 뭐 비빔밥을 먹었다 그래요. 비빔밥. 정치인들이 뭔가 보여줄 때는 꼭 비빔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뭐 통합이니 어쩌니 화합이니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잡탕밥이 되면 안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비빔밥을 야당 대표들까지 함께해서 다 먹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잘 화합하고 육회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에서 육회해야 된다 그러면서 비빔밥에 육회 빠지면 안 됩니다 이랬다. 아마 국회의원 300명 중에 가장 아재 개그를 잘하는 사람이 박찬대 원내대표라고 그럽니다. 예. 이게 술 한잔 하러 가서도 사장님 안주는 안 주나요? 뭐 이런 개그를 많이 한다고 그래. 아재 개그. 내가 아는 이제 후배 중에도 아재 개그의 1인자가 있어요. 이희현이라고 아재 개그를 아주 잘합니다. 진짜 어쩔 때 내가 막 타박도 하긴 하는데 박찬대도 이희현이한테 아재 개그를 좀 배웠는가는 모르겠지만 아재 개그를 아주 잘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박찬대가 아재 개그하고 그러면 이제 같이 웃고 뭐 이 정도로 그리고 박찬대가 한 그 아재 개그 중에 그런 게 있대요. 술 먹은 다음 날은 밥 비벼 먹을 때 들기름 넣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술이 덜 깨. 뭐 이런 이야기도 있다 그럽니다. 그렇게 재미있게 첫날이니까 즐겁고 유쾌하게 박찬대처럼 일해야 되는데 김용태가 지가 뭐 어린 비대위원장이 완전히 이번 선거에서 깨주기 됐죠. 그러면서 갑자기 뭐 이 자리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뭐 몇 개 법안을 이야기하면서 뭐 심각히 우려된다. 뭐 이랬어요. 그러면서 진영 간의 깊은 골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 서로 우려하는 바를 권력자가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누구 당의 윤석열이가 그따위 짓을 한 거란 말이야. 갑자기 어제 바로 당선된 대통령한테 대놓고 할 말은 아니지. 김용태도
물론 지그 정당 가가지고 이런 말 안 하면은 뒤통수 때려 맞을 것이고 하니까 어른들이 나무랄 거니까 뭐 한마디를 한 것 같은데 바로 당선된 대통령한테는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협조 잘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지. 거기서 무슨 진영 간에 뭐 고리 어떻고 저쩌고, 우리가 우려하는 말을 권력자가 하지 않아야 된다. 니기 윤석열이가 그따구 짓거리를 했잖아, 계속. 니가 뭔데 그리고 거기서 지금 훈장질이야. 니가 뭘 알아? 아가들이? 꼬마들이 말이야. 한다는 소리가. 니 윤석열이한테 가서 그런 말이나 하란 말이야. 윤석열이가 뭔 짓을 했어, 지금. 응? 천하람이도 뭐, 지금 개혁신당 뭐 대표인가? 그 친구가? 근데 많은 국민이 통합과 민생회복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지만 동시에 우려하는 국민도 있다. 우려하는 국민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있지, 당연히. 국민의힘 찍었고 개혁신당 찍었던 아이들은 우려하지. 그렇지만 너희들이 우려 안 해도 된다. 대통령은 지금 통합에 방점을 찍고 있고 민생 경제에 방점을 찍고 있다. 2, 3개월만 지나면 혹은 1개월만 지나면 국민들이 환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런 말을 할 필요는 없어. 그 자리에서는 그냥 그 어른들이 교육을 잘못시킨 거야. 이 아가들을. 학교 선생님들도 문제고 집안의 어른들도 문제예요. 이럴 때는 딱 지금 축하 자리에 가서는 축하드립니다. 최대한 협조해서 국민이 편안한 나라 함께 만들어가는데 동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딱 이 세 마디만 하란 말이야. 내가 말을 꼭 가르쳐줘야 되나 너희들한테. 이것들 나한테 와. 스피치가 안 된다. 나한테 와서 배우란 말이야. 그럼 내가 알려줄게. 무슨 김용태 네가 별거고 차나람 네가 별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말이야. 어른 앞에서. 밥상머리 교육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 준석이도 뭐 그랬다고. 옛날에 인유한이가 그런 말 했어요.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 부모 잘못이 크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너희 부모까지는 내 이야기하지 않을게. 그러다 보니까 그 국민의힘이란 당 자체가 이상한 당이야. 김문수도 갑자기 승복한다고 그날 저녁에는 이야기하더니 어제는 갑자기 국민 대부분이 원치 않았던 이재명 대통령이다. 있다 이 말을 합니다. 이재명이 그러면 총칼로 집권했냐? 문수야. 내끼놈. 뭐 나이 많으니까 내가 내끼놈이라 한 건 내가 취소. 얘기 양반아. 그러면 안 돼. 넌 국민 대다수가 원치 않습니까? 국민이 원해서 국민이 투표로 찍었잖아. 그래서 당선이 됐잖아. 사상 최대의 표를 얻었잖아. 그런데 무슨 거기다 대놓고 너는 어디 뭐 안드로메다에서 사냐? 나이가 드셨고 뭐 그러니까 내가 더 과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와이에 계시는 우리 홍준표 전 대구시장께서 국민의힘 너희들은 이념도 없고 보수를 참칭한 사이비 레밍 집단이다 그랬습니다. 와, 이 양반 진짜 이빨이 너무 세. 나도 이빨이 좀 세다고 나는데 내가 홍준표 시장님에 비하면 내가 1000만 분의 1도 못 따라갑니다. 내가 홍 시장님한테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국민의힘한테 대선 막 끝나고 뭐라 그랬어요. 노년층과 들딱 유튜브에만 의존하는 이익 집단이다. 막 이랬잖아요. 그러더니 와, 갑자기 막 사이비 레밍 집단이다. 근데 이 홍준표 전 시장님의 말은 좀 되새겨 봐야 돼요. 국민의힘도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런 레밍 같은 그런 집단이 돼서는 안 된다. 건강한 야당이 있어야 또 건강한 여당도 존재할 수 있다. 물론 지금은 170석이 넘는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여당만으로도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당도 안고 가야 된다. 그런데 김용태나 천하람이 같이 저런 무례한 자들을 정말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따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매우 기분 좋은 날이죠. 어제 오늘 연속 그냥 아주 기분이 좋고 달달합니다. 예, 뭔가 막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막 지금 요즘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되려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이 원하는 바를 잘 알아서 국민의 가려운 것을 잘 긁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앞장을 선다면 박수 받는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